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어제 저녁에 MBC 보신 분들 많으셨죠?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그동안 봐왔던 인상이 좀 다소곳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꽤 거침이 없고 또 대선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좀 안 느낌. 또 하나는 MBC 7시간 통화 내용 공개라고 해서 기대들 많이 하셨죠. 그런데 달랑 20분 정도, 이럴 거면 왜 그렇게 시끄럽게 했나, 이런 반응이 많았는데 오늘 이 내용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 어떤 파장이 있을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진남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본 상임공보특보단장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정진남 대변인, 네. 어제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런데 MBC 왜 그렇게밖에 안 했을까요? 절반 뚝 잘라서 했더라고요. 네, 뭐 MBC 나름대로의 뭐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두 번에 나누어서 그래서 23일 날 또 뭐 그 방영을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공익 보도라고 하는 관점과 그다음에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이제 부분 인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현실을 좀 감안하면서 내용이나 수위를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조율하려고 했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이에요. 그러나 예고편에 비하면 대단히 좀 그 내용 자체는 그 예고의 어떤 그 뭐랄까 이 요란함 뭐에 비하면 상당히 뭐 내용은 그렇게까지 그 국민들이 볼 때 좀 충격을 받을 정도 이건 아니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내용이 아예 없으면 하지를 말든지, 내용이 있으면은 1시간 하든지 뭐 그래야지 왜 그거를 절반을 잘라서 하느냐, 이런 반응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도 실망했다, 왜 줬는지 뭐 후회된다, 그런 얘기를 했던데 어제 그 방송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네. 이제 유튜브로도 많은 요즘 사람들이 보는데 유튜브 보면 동시 접속자 수가 나오거든요. 네. 이 동시 접속자 수가 이제 사실은 시청률의 선행 지표가 되기도 하는데 어제 김건희 씨 관련해서 보느라고 거의 뭐 한일전 기다리는 사람처럼 막 많이 기다리더라고요. 네. 실제로 방송할 때 동시 접속이 30만을 넘어서기도 하니까 이 정도 되면, 어제 전부 17% 시청률이 나왔는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17%지만 앞부분과 뒷부분을 합쳐서 한 거니까 네. 김건희 씨 그거 끝나고 나서는 이제 확 빠졌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반응이 뭐지? 왜 벌써 끝나나? 막 이렇게,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은 엄청나게 높았는데 그걸 보면서 MBC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걸 방송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정작 충분히 7시간 넘었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취사 선택해서 이 정도만 들으세요라고 한 게 알 권리를 침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침해했다기보다는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커브가 된 느낌, 뭐 이런 정도 생각인데 아마 이제 그 이 파장이 가져올 여러 가지 여파들을 뭐 공영방송 입장에서는 고려했을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이 일정하게 예고편에 또 예고편이기 때문에 다음 방송까지 좀 지켜본 뒤에 또 온전하게 평가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뭐 장사하는 건가요? MBC가 그런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었다는 거죠. 김경진 단장, 어제 국민의힘은 뭐라 그럴까, 안도의 한숨을 좀 내쉬었을까요? 국민의힘은 모르겠고요. 예, 최소한 이제 저 개인 예. 뭐 내부적으로 의견 교환을 뭐 이렇게 해본 건 없으니까요. 저 개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도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뭐 되게 이렇게 자극적인 멘트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별게 없었다. 그리고 어쨌든 아마 그 이유를 저도 곰곰 생각해 봤는데 MBC가 지금까지 너무 민주당이나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지원하는 방송을 하다 보니 그랬어요? 예, 그랬다고 평가합니까? 네, 그렇다고 평가합니다. MBC는 또 MB 정권 때는 또 역으로 또
또 그런 오해도 많이 받았지요. 아니 그건 맞아요. MB 정권 때는 그러니까 MBC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TBS 교통방송 같은 경우는 김어준 씨가 아예 대놓고 편파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 헌정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 MBC 같은 경우는 MB 때는 MB 정권의 나팔수로서 작동을 했던 것 같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나팔수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그 20대 국회 처음 왔을 때 그때 민주당 과방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과방위에 민주당의 박홍근 간사 그다음에 정의당의 누굽니까? 거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김종대? 아니야. 거기 우리 광주 출신 여자 의원이 있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저랑 셋이서 통합방송법을 위반을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EBS, KBS, MBC 속칭 말하는 주인이 없는 이 방송사들 같은 경우 이게 정권이 들어와서 정권 잡고 나서 한 6개월에서 1년 지나면 이사부터 사장까지 전부 정권이 물갈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 정권의 나팔수로 지금 썼으니까 방금 정기남 대변인 말할 대로 MBC가 MB 정권 때는 MB 정권 나팔수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걸 방지하자고 2016년도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오기 전이거든요. 박근혜 정권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고 그래서 야 3당이 합의해서 다음번에는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MBC가 공정하게 방송을 할 수 있는 지배 구조를 만들자. 이게 16년도에 만든 통합방송법인데 갑자기 연말에 태블릿 나오고 박근혜 탄핵 나오고 문재인 정권이 집권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집권하고 여러 가지 상황 여유가 생기니까 민주당이 저는 그 법안을 통과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슬그머니 처리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안 해요. 공영방송의 어떤 역할, 위상 이런 부분은 정권과 그리고 나서는 MBC 이사진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보니까 감사를 하더라고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카드를 어떻게 썼냐, 뭐 카드 혹시 부적절한 사용이 있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이사 한 명, 두 명 그 전 정부에서 임명한 이사들이 그냥 이렇게 날아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에 이사들 색깔이 다 바뀌고. 본질하고 관계없는 얘기 너무 아니 하지 마세요. 그게 본질이에요 실은. 공영방송이 지금 본질은 통화 내용이니까 그렇죠. MBC 그 정도만 네. 하고 네. 자관 MBC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예요. 그 국민이 예.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래서 뭔가 지금 윤석열 후보 내지는 그 배우자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싶어하는 그런 국민들의 예상하는 아니, 또는 국민의힘 기대했던 것만 윤석열 아니고 후보 지지자들도 국민의힘이 왜 보고 나서 그러면은 들어볼 수 MBC 있죠. 보도를 저렇게 반대하면서 막겠다고 막 쳐들어갔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양쪽에 다 있는 거죠. 기대라고 하는 그 단어의 표현이 결국은 이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 끌어들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욕망의 표현들 아니겠어요? 그런 보면? 표현도 있는데 이제 네. 이런 거죠. 정확히 그 기대가 지금 이제 김경진 단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와가지고 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확 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의 기대지만 네.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기대는 꼭 그걸 떠나서 네.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잖아요. 과연 무슨 얘기를 했길래 네. 저렇게 국민의힘이 가처분 신청도 하고 막 그 언론 탄압받는 그런 인상까지 받으면서 MBC는 방송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후보 부인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자.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라는 그런 기대였다는 거죠. 그런 기대였다면 그거는 이제 비교적 공정한 기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기대가 그런 사람들이 더 일반적인 많았을 기대였죠. 거라고 봐요. 그 백운기 앵커님께서 생각했던 기대는 틀림없이 그런 공정한 의미의 전 정말 기대였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궁금했어요. 있고요. 예. 그게 대부분의 국민들 생각이라고 실은 봐요. 이제 정기남 후보 주변에 있었던 또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들은 이게 어떻게 하면 윤석열 후보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뭐 어떤 계기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그건 측면에서 온통 전혀 기대하지 그런 않았을까 기대 싶어요. 자체는 저는 전혀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저는 이 방송 이전에도요. 이건 기본적으로 국민 여론이 판단할 대목이다. 단 방금 우리 백운기 형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자 그동안 대통령 후보자 부인 배우자의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되면서 도대체 어느 정도 상황이길래 또 어느 정도의 어떤 자격이랄까 또 최소한의 어떤 요구되는 어떤 성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보고자 하는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공적 근데 영역에 대한 관심이죠. 이게 지금 참 상황이 그러니까 대선 초반부터 좀 악성이었던 게 우리 그 저기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있었지 않습니까? 보면 예. 거기에 이 무슨 줄리를 했니, 무슨 어느 검사하고 뭐 유부남하고 동거를 했니, 그 엑스파일에 들어가 있었던 핵심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보면. 그리고 이 들어가 있던 핵심 내용을 사실은 누가 만들었는지는 확인은 안 되겠지만 이 뭐 서울의 소리라든지 또는 뭐 열린공감 TV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해서 방영을 하고 이 노이즈를 확산시켜 왔던 건 맞잖아요. 보면 이게 성당 이렇게 다니고 있고 세례명도 있고 이러지만 제 광주 본당의 교우님들 같은 경우 저한테 그런 어떤 엑스파일 초창기에 나왔던 뭐 줄리니 무슨 동거를 했니 이런 이게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의 유튜브 파일들을 보내시는 교우님들이 무진장 많아요. 그러면 광주나 호남 지역 같은 분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범민주당, 범진보 진영,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반개 언론 세력에서 이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윤석열 후보 내지는 그 배우자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더 씌워서 계속해서 이걸 무너뜨리기 위한 속칭 공작 아닌 공작을 지금 계속해서 해온 거 아니에요, 보면. 그리고 이 건 녹음도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기획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됐던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어제는- 뭐 기획이 됐는지 아니면 또 김건희 씨가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이 인터뷰에 응했는지는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궁극적으로 김경진 단장이 얘기한 우리 선거가 어떤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런 영역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나는 이게 여론의 시장에서 어느 정도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측면에서는 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MBC가 논란을 자초한 게 7시간이 넘는 통화 내용을 방송을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MBC가 그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그 그릇이 방송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일단 그 시간 안에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들려주고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하면 되는데 그거를 절반을 뚝 잘라서 국민들이 다 오늘 그거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만 들으세요. 이거는 국민들의 요구, 알 권리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그 뒷부분에 뭐 주식 뭐 평소 같으면은 그 정도 충분히 스트레이트해서 다룰 아이템이죠. 그런데 네. 어제는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온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만두 판다고 광고를 엄청나게 했는데 사람들이 다 오니까 만두 절반 팔고 이제 나머지는 찐빵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마세요. 그건 곤란하죠. 네. 처음부터 정확한 찐빵 만두 지적입니다. 판다고 해야지. 예. 아니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저기 만두 가게 거기 서울의 소리 만두 예. 가게가 뭐 2분짜리 뭐 이렇게 짧게 MBC에 안 나왔던 그 부분들 있잖아요. 요게 누락된 부분입니다. 이래가지고 짧은 영상들 올렸는데 그게 뭐 밤새 보니까 벌써 뭐 100만 뷰 뭐 이렇던데요. 아 그거는 김경진 단장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변호사니까. 예. 이제 그 MB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국민의힘에서 냈을 때 네. 법원에서 이제 이러이러한 부분은 방송하면 안 된다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런 내용이 포함된 부분을 서울의 소리는 방송할 수 있나요? 그게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실은 서울의 소리 근데 문제는 유튜브를 다 피고인으로 이제 상대방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예. 이 소송을 제기해야 될 상대방의 범위를 어디까지 넣어야 될지가 넣어서 상대방으로 해서 했다면 아주 명확하게 될 거예요 보면. 사실 이제 가처분 인용한 부분의 정신은 그런 거지만 네. 일단 그 법적으로는 피고 뭐 그렇죠. 채무자라고 채무자. 했던데 거기에 예, 돼 있으니까 예. 그걸 다 다른데 적용할 수는 없겠죠 법적으로. 그렇죠. 그게 좀 문제예요. 그러면 보면. 다른 방송사가 서울의 소리를 받아서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예. 부분을 또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방송은 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본 MBC하고 방송에서 이게 부적절하다 위법에 이게 방송을 했을 때는 위법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사후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라, 정신적 위자료 배상하라 이 예. 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전체적으로 보시고 뭘 한다고 저렇게 시끄럽게 했나 이런 반응들이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두 분의 평가를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저희도 궁금했던 부분들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